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샛별 머슴이라는 꼭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함양 땅에 어떤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나이 40이 거의 되어 가는데도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다. 벼슬길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계속 글만 읽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청백리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데다 옛날 예법이라는 게 그야말로 개떡 같아서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빨을 쑤셨고 굶어 죽어도 노동을 하면 안 됐다. 그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지경이었다. 이 선비가 어린 아들 셋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일 것이 없어서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이고 쫄쫄 굶겼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라 새끼들 굶는 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을 졸랐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눈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얼굴을 찌푸리며 난색을 드러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찌 남이 농사지어 놓은 곡식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요? 그까짓 벼이삭 몇 단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색 모르는 소리나 하면서. 벽창호처럼 똥꼬지 부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단 잘라오시도록 하세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마음에는 없었지만 선비는 낫을 들고 나갔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정수리가 캥겼다. 그래서 하늘을 떡하고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 별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다. 굶어 죽는 안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글줄 깨나 읽은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짓을 하고도 어찌 선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샛별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는 그냥 돌아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가장이 돼서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일 작정이요.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왔을 뿐이요. 날이 밝으면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와서 가장 노릇을 할 테니 너무 닥달하지 마시오. 날이 밝자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 먹고는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하지 않을 터였다. 마루에 걸터 앉아서는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선비가 걱정하고 있는데 다부지게 생긴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명색뿐인 살인문 밖에 턱 서서는 이랬다. 소인은 갈 곳 없는 떠돌이 올시다.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좀 해볼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선비가 대답했다. 말씀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네. 그러니 딴 집에나 가보시게. 대개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나 주십시오. 소인이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걸자의 말이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선비는 반갑게 맞아들였다. 맞아들이기는 했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 할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이 되레 미안해서 물었다.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마침 가을 거짓 때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선비님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머슴이 시원스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무안한지 머리를 극적이며 우물거렸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은 책상물림이라네. 그러니 세상이라는 무지렁이라 여태 농사일을 배우지 못했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하면서 새로운 머슴은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등이 휘도록 일을 했다. 채모도 모르고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판다고 선비는 주변 양반들의 손가락질을 수없이 받아가며 일했다. 그 덕분에 그의 겨울을 굶지 않고 그럭저럭 넘겼다.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고했다.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긴 선비는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는 논밭을 일궜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등 선비는 억척같이 일했다.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가면서도 머슴은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고 한번 일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다. 그렇게 하기를 3년째. 그의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걷어들여서 곡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다. 그러자 머슴이 하직 인사를 했다. 이제는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소위는 그만 가겠습니다. 선비가 하도 고맙고 하도 섭섭해서 머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그동안 일해준 사경이라도 받아서 가게. 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경 따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비님이 3년 전에 남인원에 있는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선하고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사경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졌다. 그 말을 듣고 선비가 가만히 따져보니깐 자기 집에 머슴이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비의 올곧은 생활 태도를 보고 샛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슴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있는 샛별마저도 도와준다는 이야기니 삼라만상 무엇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하늘은 무심하지 않고 유심하다는 말이다. 선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길이 있다는 이치를 깨닫고는 주변의 양반 나부랭이들이 뭐라고 제잘거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밤낮 없이 부지런히 노동하여 가을이 되면 수확의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아주 잘 살았다고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물색은 어떤 일의 까닭이나 형편, 혹은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고르는 일을 말합니다. 닭달은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책상물림은 책상 앞에 앉아 글 공부만 하여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무지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무지랭이라는 말은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사경은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세경이라는 말도 역시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유사랑화백이 사파를 그린 인천일보 기사, 경기 청백리 이야기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애니멀 플래닛 팀의 엄마 맘마 너무 그리워 사육사 엄지손가락 쪽쪽 빨고 꿀잠 자는 순둥이 아기 수달과 땡글닷컴의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네요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